꼭지점이 다음 직선 위에 있을 때 상수 P값을 계산하시오. 이게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p의 제곱. 자, 이게 몇 차 함수인지를 봐야 되는데 x 위에 제곱이 있으니 2차 함수일 테고 모양이 완전 제곱식 꼴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게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듯해요. 그럼 표준형이면 제곱 밑에 있는 이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그게 꼭지점의 x좌표죠. p, 그 다음에 x에 p 집어넣으면 이 부분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부분만 남겠죠. 3p의 제곱, 얘가 꼭지점의 y좌표예요. 근데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어느 직선 위에 존재하냐면 저 직선 위에 존재하죠. y는 5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에 존재하니까 x의 p, y의 3p 제곱을 직접 대입합니다. 그러면 y자리 대신에 3p 제곱을 대입하고 x자리 대신에 p를 대입하고 나머지 그냥 쓰시면 돼요. 5 곱하기 x 플러스 2. 그럼 넘기면 3p의 제곱 마이너스 5p 마이너스 2. 이게 왜 넘겨 써야 되냐면 모양을 보니까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에 지금은 p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해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2차 방정식 p로 정리되어 있는 p에 대한 2차 방정식의 p값,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라는 뜻이고 해를 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인수분해하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에 집어넣거나. 2차 방식이니까. 일단 인수분해를 먼저 시도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니까. 3p, 여기 p. 이쪽 2, 이쪽 1,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p. 이렇게 하면 플러스 1p.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5p. 딱 맞으니까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된 거겠죠? 그럼 3p 플러스 1 곱하기 p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되고 따라서 앞이 0이 되는 p값 마이너스 3분의 1. 뒤가 0이 되는 p값 2. 자, p가 음수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양수는 안 되겠네요. 이건 안 되고 p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정답이라 4번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이제 식을 만들죠. y는 2x제곱. 모든 함수는 앞으로 기본형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 기본형을 x축으로 y축으로 일정한 크기만큼 이동하게 되면 평이동하게 되면 네, 이렇게 y 대신에 y-3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될 거고 2 놔두고 x자리 대신에 이 부분 반대인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넘어간 3 이렇게. 이게 표준형이죠. 기본형, 표준형. 앞으로 배우는 함수는 늘 이런 식입니다. 기본형 배우고 기본형을 x축, y축에 따라서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게 일반적인 표준형이에요. 그 표준형을 적당히 정리합니다. 근데 이 정리하는 방식은 다 틀려요. 뭐 어떨 때는 전개를 한다거나 어떨 때는 통분을 한다거나 어떨 때는 묶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적당히 식을 정리해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이차함수의 일반적인 모양. 그래서 얘를 일반형이라고 부르죠. 이차함수는 오른쪽이 y는 한다면 얘가 오른쪽이 x에 대한 2차식이 나와야 되고 x에 대한 2차식이 가장 일반적인 꼴일 때는 2창, 1창, 상수항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죠. 2차식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누가 2차식을 완전 제곱식 꼴로 이렇게 묶어주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모양이에요. 그럼 이런 일반적인 모양을 띄려면 쟤를 분배하는 뜻이죠. 이거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얘를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곱셈공 쓴 겁니다. 그다음 2배 하게 되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더하기 3 하면 플러스 5. 이게 일반적 모양이죠. 그럼 쓰고 나서 보니까 표준형과 일반형은 실제로 같은 식이에요. 서로 같은 식이에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했냐의 차이점일 뿐이지. 아셨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모양. y는 ax 제곱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식은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써지고 그다음 얘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 전개하게 되면 ax제곱 플러스 1창 bx 상수항 이렇게 써진다. 그래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이 유형 중에 어떤 거에 맞춰서 식을 정리하려면 이제 활용법,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를 풀려면 적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기본형을 제가 먼저 쓰는 겁니까?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0,0일 때는 기본형인 겁니다. 그 다음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처럼 P, Q가 되면 표준형이에요.
결론은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표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언제 쓰는 겁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모르면 일반형입니다. 근데 이 참수의 가장 중요한 게 꼭지점인데 꼭지점을 모르겠어. 그럼 일반형이에요. 꼭지점을 알아? 그럼 표준형이야. 근데 그 꼭지점 중에 0,0을 꼭지점을 가졌어. 그러면 뭐 당연히 기본형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차피 PQ에 0이 들어갈 테니까. 0 들어가면 딱 저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지점을 아냐? 표준형. 모르냐? 일반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y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의 일반형이 있어요. 이 2차 함수의 이제 특징을 파악하고 이제 문제를 풀려 하다 보니까 일반형이 일반적 모양으로 표현되긴 했는데 단점이 뭘까요? 이 2차 함수의 일반형의 단점이 뭘까요? 다시 물어볼까요?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뭡니까? 꼭지점이죠. 근데 꼭지점의 좌표를 이렇게 일반형으로 써주게 되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꼭지점이 뭐지가 되는 거죠. 원래는 표준형이었을 건데 이 표준형을 막 전개하다 보니까 그 안에 PQ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막 일창끼리 막 상수학끼리 묶이다 보니까 P, Q라는 꼭지점의 좌표가 사라진 상태라 가장 중요한 꼭지점을 모르다 보니까 문제를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가 시작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 가셔야 됩니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그럼 표준형은 모양 자체가 이런 식이었죠. y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뭐 이런 꼴이었잖아요. 완전 제곱식을 떼야 된다는 뜻이에요. 필요없는 상수는 바깥으로 빼내야 되고. 그럼 완전 제곱식 중에도 가로 밑에 있는 이 식이 x에 대한 1차식. 그럼 그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바깥으로 빼내라는 뜻이니까 여기 있는 2창 개수 2를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리고 2창 써주고 이걸 2로 나누면 1창까지 써주는데 어차피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완전 제곱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상수항은 뒤로 그냥 빼놓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2차 방식 할 때 배우지 않았나요? 가로 안에서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차 개수 2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되어야 되죠. 2의 반, 1. 그걸 제곱하면 1. 없던 일이 가로 안에 생겼네요? 다시 그만큼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필요한 항이고 얘는 필요 없는 항이라 나가면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앞에 있는 2를 곱해서 바깥으로 빼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식은 이렇게 2 붙어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완전 제곱이 xx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서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고 얘를 바깥으로 빼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됐죠. 이제 표준형이 정리됐으니까 꼭지점 좌표는 얘가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1, 그때 y가 마이너스 3. 또 어디로 블록하냐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하죠. 아볼이에요. 그럼 그림을 이제 그리시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여기쯤. 그 아래로 블록한 x값 1이 축인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어서 꼭지점 좌표를 구합니다. 자, 연습을 해봅시다, 일단.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해보세요.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아, 잠깐만. 여기 지금, 이걸 좀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뭐 교재에 다 나와 있어서.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일단 연습이 필요하긴 하니까. 여기 밑에 Y축과 만나는 점, 이건 좀 이따 놔두시고, 밑에 Y축과 만나는 점, 요것만 빼시고 나머지는 다 해보세요. 해봅시다. 여기까지. 꼭지점 좌표와 어디로 블록한지 알고 싶은데, 어디로 블록한지는 뭐 사실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미리 알 수 있죠.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위로 블록합니다. 위볼이에요. 그럼 꼭지점 좌표를 구하려면 저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 때는 웬만하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바깥으로 빼내고 2차항과 1차항만 가지고 보통 일반식을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빼내게 되면 이렇게 마지막 상수는 뭐 굳이 필요 없으니까 바깥으로 빼라고 그랬죠. 이 안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 4의 반의 제곱 4 없던 4 생겼으니까 빼야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세개항으로 완전 제곱식이니까 여기 x, 여기 2, 둘 다 플러스. 이거 바깥으로 빼낸 겁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8. 여기 두 개, 여기 세개항으로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2의 제곱. 여긴 8 마이너스 1, 7. 그러니까 제곱 밑에 있는 이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 그때 y값 7. 이렇게 완성이 되시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네. 안성주 틀렸다고? 이걸 틀렸다고? 부끄럽지? 네. 어디를 틀렸어요? 아예 9라 썼구나. 네. 갑니다, 다시. 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일반형을 여기는 일반형에서 일반형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죠. 완전 제곱식 꼴로 일단 유도합니다. 이건 좀 전에 연습하신 거고. 두 번째는 그럼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어차피 숫자만 틀릴 거 아닙니까? 제곱 앞에 있는 숫자 A 뽑아내고 2차항과 1차항을 잠깐 두고 상수항은 뒤로 뺀 다음에 이 안에를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의 상수값을 만들어서 이렇게 필요한 것만 빼내고 바깥으로 필요 없는 거는 가로 바깥으로 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숫자만 틀리지 매번 똑같은 패턴이라는 얘기죠. 2차 방정식에 근거할 때도 똑같은 패턴대로 하다 보니까 이걸 일반화시켜서 근해 공식을 만들었듯이 이것도 똑같은 패턴대로 연습하다 보니까 저기도 왠지 내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꼭지점의 좌표만 알면 표준으로 바로 반대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꼭점 좌표 구하는 공식을 외우는데 지금 책에 써 있어요. 마이너스 2a분 저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컴마 뒤에 써 있는 뒤에 있는 건 외우지 마세요. 이거 너무 치기 복잡해서 이거 오히려 외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때 y값이라고 그냥 기억합시다. 근데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게 여기다 x는 하고 갖다 쓰면 이건 더불어서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추계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공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좀 전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연습해 봅시다. y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자, 꼭점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항 계수 분의 상수항. 그 뒤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럼 앞에 걸 이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 x값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시키면 그때 y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5. 꼭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나왔으니 이걸 가지고 바로 이제 표준어를 쓰는 겁니다. y는 제곱 앞에 있는 게서 2였으니까 얘는 당연히 2로 시작할 때고 꼭점 좌표가 이렇게 나오려면 x 플러스 1의 제곱 뒤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꼭점 좌표가 이게 0이 되는가 마이너스 1, 그때 y값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아까처럼 저런 과정 거치지 않고도 꼭지점의 x좌표를 통해서 꼭점 좌표를 구하고 이거를 바로 꼭점 좌표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식을 만들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일반형을 표준 바꿀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완전 제곱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공식 꼭점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서 표준형으로 빠르게 유도한다라는 표현 됐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래요. 애들이 선생님 그러면 이 함수의 일반형은 저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는 우리를 그냥 귀찮게만 만드는 별 필요 없는 식인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때 좀 불편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있지만 얘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절편을 구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이차함수가 y축과 만날 때 그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를 보통 우리가 y절편이라고 그러죠. 직선 같은 게 이랬었잖아요. y는 2x 플러스 5
기울기 얘는 y절편. 기울기가 2이며 y절편이 5인 직선이니까 0,5라는 점을 지나갈 테고 기울기 1, 기울기 2, x가 한 칸, y는 두 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직선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5칸이잖아. 그럼 x의 증가량은 절반인 2분의 5칸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x절편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y절편은 그런 의미죠. x가 0일 때 y값. 잘 봐. x가 0일 때 그때 y값이 y절편인데 x에 0 집어넣으면 여기 2창 없어지고 1창 없어지고 맨 끝에 있는 상수항이 y절편이에요. 그럼 이 참수의 맨 끝에 있는 y절편, 맨 끝에 있는 상수값이 y절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표준형보다 y절편 구할 때는 일반형이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표준형은 계산해야 되거든요. y는 2 가로 x-1의 제곱 플러스 5. y절편 구하시고 그러면 5가 아니에요? 5는 꼭지점의 y좌표고 이건 표준형이니까 y절편 구하려면 x에 0 대입하셔야 돼요. 0 마이너스 1의 제곱 1 1에다 2 곱하면 2 플러스 5 y절편은 7입니다. 오히려 표준형이 절편 구할 때는 더 까다로워요.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일반형일 때는 바로 뒤에는 상수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서 굉장히 쉽죠. 두 번째, 아니 절편이 x절편만 있지는 않잖아요. y절편만 있지는 않잖아요. x절편도 있어요. x절편이 중요합니다. x절편은 y가 0일 때 그때 x값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잘 봐. y에 0 집어넣어요. 그때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썼더니 이때부터는 이 식의 이름을 보통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이 식의 이름이 뭐예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런 의미네. 그럼 y가 0일 때, 여기다 y 0 집어넣었더니 y가 0일 때 이 2차 방정식의 x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게 x절편이죠. 근데 2차 방정식의 x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2차 함수의 x절편의 의미는 y에 0 대입해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이런 게 있어요. 좀 쉬운 걸로 할까요? 계산이 좀 쉽게 나오는 걸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더 볼게요. 주어져 있는 포물선에 만약 문제 이렇게 줄 때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일반형이네?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문제를 풀려면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반형을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표준으로 바꾸는 과정. 여기 3개항 필요하죠. x-1의 제곱 이거 필요 없으니까 가로 앞에 있는 숫자를 곱해야 되는데 곱할 게 없어요. 얘네들이 계산하면 이렇게. 그럼 꼭점 좌표는 1, 마이너스 9.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해야 됩니다. 이거 많이 풀다 보면 이제 구분이 돼요. 어떨 때는 이렇게 좋겠고, 어떨 때는 이런 게 하는 게 좋겠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꼭점 좌표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럼 구하면 이제 이 그림이겠죠. 아래로 블록하는데 1, 마이너스 9. 1, 마이너스 9. 이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고 얘는 x가 0일 때 y값이 마이너스 8 나오죠? y 절편값이 마이너스 8이에요. 여기쯤을 지난다 뜻이죠. 이렇게 되는 포물선입니다. 근데 저렇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 좌표를 구할 때 이게 완전 제곱식이 아니고 이제 공식도 있었죠? 꼭지점 좌표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b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약분하면 1 약분하면 1 나오잖아요?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 빼기 2 빼기 8 그러면 마이너스 9. 얘가 1, 마이너스 9가 되더라. 그 다음부터 똑같죠? 이 표준을 가지고 꼭좀 이렇게 나오네? 그럼 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9. 근데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니까 얘도 따라서 1 쓰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이걸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설명한 겁니다.
지금 설명 잘 봐. 이거를 보면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거 왠지 내 눈에는 인수분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수분해 됩니다. 여기 x, 여기 x.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 마이너스 4랑 플러스 2. 그럼 저 식이 y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이거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얘기를 정리해보면 x 값에 4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면, 여기가 0이 되면서 0 곱하기 어쩌고는 0이 되죠. 그래서 y좌표가 0이 돼요.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y값이 0이 되죠. 당연하지. 이게 인수분해 되면서 x에 4와 y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y값이 0일 수밖에 없어서 이 두 점을 지나는데 보니까 y가 0일 때 x값을 구했네요. 이게 이 포물선의 x절편들이에요. 이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에 마이너스 2,0이라는 지점과 4,0이라는 지점을 이 포물선이 지나가는데 얘 어디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하죠. 그럼 이 두 점을 지나가면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포물선은 가운데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축을 기준으로 축과 x축이 만나는 교점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2까지 거리와 여기는 4까지 거리는 대칭 관계로 서로 같겠죠. 근데 이 전체 칸이 몇 칸이에요? 오른쪽 4칸, 왼쪽 2칸, 총 6칸. 6칸을 반반 나눠야 되니까 얘 3, 얘 3이 돼요. 그럼 여기는 이 축의 이름은 x는 마이너스에 3을 더한 값이나 아니면 4에 3을 뺀 값, 1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꼭지점에 x 앞에가 나와요. 1,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안 해도 절편 가지고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x 이제 1 집어넣어서 축의 위치를 알았으니까 꼭지점 x 앞에가 나왔고 걔를 여기다 이제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대입하든 아무 데나 대입하게 되면 이런 답이 나올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형이 의외로 굉장히 이런 절편을 구할 때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 인수분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거 억지로 만들 수는 없고 되는 거 위주로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잘 되는 거. 그래서 잘 되는 게 이런 걸 겁니다. 여기는 필수예제 3번 문제. 다음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되는데 이 말이 있지만 이 말이 없다더라도 만약 이 식 있죠. 이 포물선을 내가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원래는 포물선 아래로 블록하겠네? 근데 꼭지점의 좌표를 모르니 이거는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에 대입해야지 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먼저 머릿속에 빨리 떠오르면 좋은 게 뭐냐면 혹시 얘 우변식이 인수분해 되나? 이걸 보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인수분해 되나 물어봤더니 인수분해가 돼. 그럼 아까 말한 x절편의 의미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인수분해 안 돼. 그럼 아까 말한 이제 그거 있죠.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에 적용해서 이걸 빨리 문제를 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y는 곱해서 10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숫자 x-2, x-5. 이렇게 되면 땡큐인 거예요. 아래를 볼록한데 x축과 만나는 교점이 2와 5에 있다는 뜻이거든. x 절편값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운데 축이 만들어질 테고 이 간격이 지금 몇 칸이냐면 3칸이죠. 이 정중앙에 있는 값을 찾으시오. 이건 평균 구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칸수로 세도 되는데 칸수가 좀 만만하지 않거나 이 간격이 굉장히 길거나 아니면 얘처럼 그 간격이 홀수다 보니까 이게 2로 나누면 이 간격이 분수로 나오면 이렇게 분수자 맞추기도 귀찮잖아. 그땐 이 가운데 있는 값은 꼭지점 x좌표를 구하는 동시에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그럼 축의 방정식은 얘랑 얘랑이 뭔가요? 중점이에요. 네가 알고 있는 평균 구하는 공식이죠. 2와 5의 정중앙에 있는 값 2와 5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돼요. 2분의 7. 그럼 꼭점 x좌표가 2분의 7로 간다는 뜻이죠. 그럼 꼭점 y좌표는 남은 건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 대입해볼까요? 2분의 7 빼기 2분의 4 곱하기 2분의 7 빼기 2분의 10. 그럼 얘는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네, 3 이렇게 되요.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9. 꼭점 좌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그래프는 웬만하면 다 그려놓은 겁니다. 네, 해석을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니? 네. 조금 여기는 내용이 좀 어려워질 텐데 조금만 보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설명 안 하는 내용이지만 멀리 내다보면 여러분한테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형태라고 했죠? 일반형.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얘가 만약 x값 알파와 x값 베타를 근으로 가져요. 여기는 2차식의 x의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돼. 그럼 얘는 알파, 0, 베타, 0이라는 절편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a, x-알파 근을 가져야 되니까 x-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얘를 이제 분배하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죠. 얘는 그냥 써지고 여기를 분배하게 되면 a 가로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런가요? 이것도 그럼 a로 묶어줘요. a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하다 보니 이 부분과 이 가로 이 부분이 같다고 볼 수 있죠? 여기 있는 부분부터는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럼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고 알파 베타 얘는 a분의 c랑 같다. 약간 어려운 수학이죠? 중학교 때는 안 가르치는. 근데 저번에 2차 방식에서 한번 설명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설명드리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 부분 있죠? 아까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알파, 얘를 베타, x 절편값이죠. 2차 방정, 2차 함수에서 x 절편의 의미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인 x 절편이 되는 동시에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근데 가운데 이제 축을 긋다 보니까 축의 위치가 x란 x 알파와 x 베타의 정중앙 값이라 이렇게 써지죠. 그렇죠?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b 이걸 곱했더니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이거 좀 전에 배웠던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 혹은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도 유도가 됩니다. 근을 통해서. 네, 여기서 앞쪽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와 2차 함수의 x 절편의 의미를 이렇게 묶어서 또 다시 개념 설명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이라 혹시 내가 이건 좀 알아듣기 힘들다 그러면 지금은 너무 굳이 강제로 선생님 이거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기는 교과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왕 한 거니까 이 내용을 좀 어려운데 근데 앞쪽에 2차 반응식 할 때 이 근과 계수 관계 설명한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 강의를 찾아서 여기 내용 정리하시고 이 강의 이어서 같이 보시면 조금 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좀 편하실 수도 있어요.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얘는 x-2, x-5라고 인수분해 되며 이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 x좌표에 2와 5가 있고 가운데 축의 위치가 x는 이 둘을 더한다. 이 둘을 더한 값을 2로 나눈 값인 2분의 7이 되는데 얘가 공식상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 네. 약분의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공식을 적용하든 근을 이용해서 가운데 축 만들어서 교점의 좌표를 그러니까 이 중점을 통해서 답을 구하든 네, 꼭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대입하든 결과적으로는 같은 값으로 귀결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밑에 있는 2-1번 풀려면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림을 그리려면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점을 찾아야 되고 이건 인수분해가 인수분해 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너무 인수분해를 강제로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딱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이건 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3x, 여기 x. 근데 이런 건 음수 빼내는 게 나아요. 그래야 계산이 편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 인수분해 되나요? 되나? 안 되는 거 같죠? 네. 네, 인수분해가 잠깐 안 되죠? 네, 안 되네요.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빼내고 x 제곱 마이너스 4x 그다음에 마이너스 8은 뒤로 빼고 완전 제곱식 플러스 4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완전 제곱 마이너스 3 가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며 이거 곱해서 빠져나와죠. 그럼 12 마이너스 8 4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2, 4 그리고 어디로 블록하냐면 위로 블록해요. 그럼 2, 4를 찍고 여기서 2, 4 근데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되 이제는 좀 더 정확히 그리려면 절편 정도를 알아두는 게 좋죠. 여기 절편 y절편 x가 0일 때 y값 마이너스 8 그럼 이 그래프는 0, 마이너스 8을 지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겠죠. 네. 그래서 가운데 축은 x는 2에 있고요. 아래로 블록하다 틀렸고 꼭지점의 좌표는 2, 4이다 맞고 축의 방정식은 x는 2이다. 이게 맞으면 쟤도 맞는 거죠. x는 2. 모든 4분면을 지나간다. 아니다. 3, 4분면은 안 지나간다. x가 2보다 클 때, x가 2보다 클 때면 여기 축의 오른쪽을 말합니다. 여기 축의 오른쪽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오른쪽 아래로 간다.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틀렸다. 맞는 답은 니은하고 디귿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2차 함수에서 저기는 일반형의 ABC의 부호를 알면 그래프를 숫자를 몰라도 됩니다. 부호만 알아도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어느 방향에 위치할지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A가 양수이면 당연히 이거는 아래로 블록한 아볼이 되고 A가 음수이면 이거는 위볼이 되죠. 앞에서 계속 배워온 거니까. 두 번째 C값이 양수가 되면 Y절편이 양수란 뜻이에요. 따라서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원점 위에 존재한다는 뜻이고 C값이 음수면 이게 Y절편이 음수가 된다는 뜻이니까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의 위치가 원점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문제예요. 이 B가 문제라는 얘기죠. B는 잘 모르겠어요. A와 B는 어떤 의미를 갖지만 A와 C는 어떤 의미를 갖지만 B는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는데 B는 만약 A와 B의 부호가 같아요. 그러면 이게 대칭축 있죠? 대칭축이 포물선의 대칭축 Y축보다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반대로 A와 B의 부호, 이건 이제 반대로 기억하면 되겠죠?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그때는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런지를 공식 아까 했잖아요. 계속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은 외워야 된다고 강조했던 게 이럴 때도 써먹기 위함이에요.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공식에 x는 쓰면 이게 대칭축 구하는 공식이죠.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제 잘 보세요. a와 b의 부호가 같아요. 양수분의 양수, 음수분의 음수. 그럼 여기는 분수 자체는 음수인데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럼 x는 마이너스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x는 마이너스, y축의 평행 직선이 y축보다 왼쪽에 있어야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B의 부호가 같으면 이 전체 값이 음수가 됨에 따라 y축보다 대칭축이 왼쪽에 갈 수밖에 없고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양수분의 음수, 음수분의 양수하면 마이너스 붙였을 때 얘는 양수값이 돼서 x는 대칭축이 양수가 된다는 뜻은 y축보다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한다. 그런 의미라 선생님 예전에 그 학생 때
이 이참 처음 배우면서 대칭 축 있죠. ABC의 부호에 따라서 대칭 축의 위치가 어디에 놓이냐.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y축보다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이걸 말할 때 선생님을 가르쳐 주셨던 수학 선생님께서 이 용어를 쓰셨거든요. 나는 아직도 근데 이 용어가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 용어가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어서 가르치는 학생한테도 똑같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좌동우이라고 말해요. 좌, 왼쪽이라는 뜻이죠. 동, 같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A와 B의 부호가 같다. 동자예요. 그러니까 같으면 왼쪽으로 그래프가 쏠리게 되고 이는 다르다는 뜻인데 다르면 오른쪽 그래프가 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 선생님 때처럼 이게 한자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적절치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한자는 여러분도 알아들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같으면 왼쪽, 다르면 오른쪽. A, B의 부호가 그래서 뜻이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대략적 그래프 이런 거 확인해 봅시다. 얘 그래프를 보고 지금은 숫자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뭐만 돼 있냐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abc의 부호를 말하시오. 이제 이거를 묻는 거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하죠. a 값은 양수일 겁니다. 그리고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 y절편 값이 양수잖아요. 그럼 c 값도 양수일 거예요.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고 b 값은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그래프가 왼쪽, 다르면 오른쪽인데 대칭 축의 위치를 보니까 그래프가 y축보다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네요? 좌동.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 A와 같아야 돼요. A가 양수, 그럼 B도 양수. A, B, C가 모두 다 양수가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럼 우린 연습도 딴 거 해봅시다. 딴 것도 해봐야 되니까.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A, B, C의 부호를 말하시고 그러면 위로 블록하죠? A 값은 양수예요. Y절편, X축 위에 있죠? Y축 위에 있죠? 원점 위에 있죠? 그러면 C 값도 양수. 미안합니다. A 값은 음수죠? A는 위로 블록하니까 A는 음수. C 값은 양수. 근데 그래프가 축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위치상 지금 Y축보다 오른쪽에 축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우이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 A의 부호와 반대 부호가 B의 부호가 되니 이렇게 됩니다. A B, C, B 양, C 양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데 가끔 이제 이런 걸 물어봐요. 좀 더 문제 어려워지면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1이 여기쯤에 여기 마이너스 여기 있고요. 1이 여기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A 값은 양수.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너무 그림이 쉬워지니까 조금만 내려봅시다. 그래프를. 이렇게 조금만 내려볼게요. 그럼 A가 양수, B는 양수, C는 음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 양수. 왼쪽에 있네요. 좌동,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 C, Y 절편, 원점 아래 음수.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어렵지 않죠. A, B는 뭡니까? 그러면 이건 양수겠죠. B, C는 뭔가요? 그러면 그때는 음수겠죠.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가끔 이걸 물어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값을 물어본 게 아니고 부호를 물어봐요. 이게 0보다 큽니까? 근데 0과 같습니까? 아니면 0보다 작습니까?를 물어봐요. 그럼 뭐라 말해야 되죠? 양 더하기 이게 다 양이면 양 더하기 양 그럼 양일 텐데 양 더하기 그럼 곤란해지죠. 근데 쌤 양이 두 개나 되고 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양이지 않을까요? 그건 네 생각이지. 양의 절대값의 합이 음의 절대값보다 작으면 답은 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둘의 양의 절대값 합이 음의 절대값과 같으면 양과 음의 절대값이 같다는 뜻이니까 더하면 0이 나오기도 할 수 있겠죠. 양 두 개 음 하나라고 해서 무조건 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건 판단이 안 되네, 이거. 이건 맞춘 사람 아이스크림. 그냥 때려 맞추라는 게 아니고 양이 그래서 맞는데 그러면 이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게 왜 양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스크림. 시간은 1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상태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써놓으면 아까랑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걸 써놨으니까. 지금 우리는 어쨌든 이 식에서 ABC의 부호를 가지고 위치를 통해서 ABC의 부호를 정하는 걸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보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혹시? 결정적 힌트를 드릴게요. 수영이. 수영? 네. 너 똑똑하니까 대답 한번 해봐. 너 똑똑하잖아.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다는 겁니까? 네. 왜 굳이 똑똑하지 않다고 또 이렇게 부정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네가 하나 때문에 그렇게 부정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혹시 아시겠네요, 분?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진 않아도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라고라도 얘기할 수 있는 분. 자, 시간이 없어서 시간만 되면 좀 더 여유 있게 해서 누가 한 분이라도 맞추시면 아이스크림 사다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를 끌지 못하겠네요. 함수값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함수값은 y값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함수는 y값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나올 수는 없죠. 뭔가 x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y값이에요. 그럼 이런 값이 나오기 위해서 x에다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이 딱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x에 뭘 집어넣으면 딱 이 값이 나오나요? 여기는 식에, 이 함수식에 x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y가 이렇게 나와요. 뭘 집어넣어야 되죠? 0. 아니에요. 0 집어넣으면 c밖에 안 나와요. 1, 그렇죠. 1 집어넣어야죠. x에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 1 곱하기는 생략 곱하기 1 생략 이렇게만 남아요. 이렇게. 그럼 이 얘기는 x에 이걸 집어넣었더니 이 함수값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온다는 뜻은 이 그래프가 1,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점을 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프상 1가 어딨지? 아, 여기 있네? 1, 함수값 찍히는 이 위치. 아, x에 1 집어넣으면 이 함수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여기서 나온다는 뜻이구나. 이건 양의 의미예요. 이건 양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 해봅시다. 이건 양인가요, 음인가요? a가 양인데 b가 양이에요. 근데 양에서 양을 빼고 음을 더하래. 모르겠네, 이거는. 또 양음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좀 전에 풀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 이해해보세요. 이건 x에 뭘 집어넣으면 이런 값이 나올까요?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1 제곱하면 플러스 1 a가 남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곱해서 마이너스 b 상수는 c 이렇게 y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그래프가 이번엔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를 지나간다는 뜻이죠. 찍어봐야 돼요. 마이너스 1, 여기 있네요.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위치가 여기쯤에 될 거라는 거는 알 수 있겠네요. 원점 아래 있죠? 이건 음입니다. 됐나요? 한 번 더. 이건 양의 음이에요. 이것도 판단이 안 되죠. A의 양의 4배, 양의 2배, 그 다음에 음을 더해요. 결론은 또 양과 음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저것만 가지고는 부호 판단이 안 되죠. 이건 X에다 뭘 대입해야 돼요? 2, 그렇지. 2. 요 B 앞에 있는 개수를 보면 돼요. B 앞에 있는 개수를 보는 이유가 X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 X에 들어간 숫자가 결론은 B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B 앞에 있는 숫자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B 앞에 2가 있으니까 이거 X에 2 대입하라는 뜻이구나. 그럼 Y 값이 정확하게 이 값이 나와요. 따라서 이 그래프는 2,4a 플러스 2b 플러스라는 점을 지나가요. 찾아요. 2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1보다 오른쪽일 거 아닙니까? 여기 있겠네요.
자, 이게 4a 플러스 2b 플러스예요. 이것도 양이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 풀 때 이게 a, b, c의 부호만 가지고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함수값을 뜻하며 함수값을 이해하려면 b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잘 보시면 네, y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한 번만 더 마지막 다시 아이스크림 한 분이라도 맞추시면 아이스크림. 그럼 이번에는 그림 좀 바꿔볼게요.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예요. 근데 만약 이거를 물어본다면 네, 이 부호를 물어본다면 다시 1번 드릴게요. b 앞에 있는 개수, 그치, 함수값. 그럼 b 앞에 있는 데서 2니까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y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x에 2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은 이거라 얘랑 얘랑은 좀 다르잖아요. 아까 보면 x에다 2를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근데 2를 넣었더니 이게 나오는데? 그럼 생각을 좀 변환해야 돼요. 2와 관련되되 2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개수가 4가 되고 4, 2, 1 이렇게 반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반대로 1, 2, 4 커지고 있죠? 2가 아닌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2와 관련된 값인데 그렇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또 이거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붙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돼요. x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y값이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a 플러스 2분의 1b 플러스 c가 되고 a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식을 4분의 1을 바깥으로 빼낸다고 보시면 돼요. 4분의 1을 바깥으로 뺀다는 얘기는 4분의 1로 나누겠다는 뜻이고 나누기 4분의 1은 곱하기 4죠. 이 개수에 다 4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4 곱하면 a, 4 곱하면 플러스 2b, 4 곱하면 플러스 4c가 이렇게 붙어요. 따라서 이 그래프는 2분의 1, 4분의 1 a 플러스 2b 플러스 4c라는 점의 좌표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은 여기쯤에 있겠죠? 1이 여기 있으니까 2분의 1이 여기쯤에 있겠네요.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 함수값이 나와요. 그 함수값이 4분의 1 가로 a 플러스 2b 플러스 4c예요. 근데 이 위치가 양인 건 확실하잖아요? 이게 양수네요. 그럼 양변에 4를 곱해도 어차피 부등호는 안 바뀔 테니까 얘도 양수이더라. 이렇게 성립하는 겁니다. 네. 자, 과제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일단 하시면 되고 이게 원래 선생님 오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